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역시 스튜디오가 좋죠. 예, 어제는 역삼동 사무실에서 영상을 찍었는데 확실히 이런 장비가 없이 찍으니까 영 안 좋았습니다. 아무튼 가끔씩 또 그럴 때도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고요. 예, 왜냐면 이제 또 시간이 여의치가 않고 이 스튜디오에 또 이제 복귀를 못할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예. 저녁에 와서 이제 찍는 게 제 루틴인데 9시 반에 또 이제 또 저녁에 일정이 있고 그러면 이제 못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지금 중국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이게 중국 민진당, 대만 민진당하고 지금 중국의 사이가 워낙 앙숙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약간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짚어주려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제 2차 전지도 그렇고 또 이제 금융개혁당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중국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중국 배터리에 대해서도 별로 썩 좋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 좀 명확히 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중화인민공화국, 우리가 소위에서 중공이라고 그러죠. 중화인민공화국이 국공내전을 통해서 이제 국민당을 본토에서 이제 이기고 어떻게 보면 중국 본토를 접수를 했잖아요. 49년으로 아마 될 거예요. 49년. 그래서 우리가 이제 8.15 광복이 45년이었는데 일본하고 이제 광복이 됐어도 국민당은 이제 조국을 어떻게 보면 이제 수호를 못한 거죠. 예, 본인들이 이제 중국 공산당 인민군이죠, 말하자면. 예, 중국 인민군한테 정권을 뺏기고 대만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온 분들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중국이란 나라는 중국 본토는 국민당이라는 대만 국민당이 언제든 수복해야 될 영토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민당이 사실은 2007년도까지는 당 강령에 영토 수복에 대한 강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 대해서 영토를 수복해야 된다. 이런 어떤 당 강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민당 당기가 지금 타이페이 지금 대만 국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밌는 거죠. 국민당 당기가 대만 국기랑 똑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당이라는 어떤 색채가 강하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민진당 총통이 당선이 되면서 우리 이제 12년을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8년 동안 천수이벤이 이제 8년을 했고 두 번 한 번 연임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당선이 됐고 민진당 출신이 최초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잉주라고 있어요. 마잉주 2008년도에서 마잉주라는 사람이 이제 또 한 8년을 했고 그래서 2016년부터 지금 이제 8년에서 지금 현재 이제 2023년 이제 2024년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년을 이제 차이잉원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진당이 3번 이제 정권을 잡게 된 거죠. 예, 3번. 총통은 3번을 겪은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중국은 왜 국민당하고 싸웠는데 왜 민진당하고 안 친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국민당이 중국 공산당하고 싸웠는데 친중이라고 이제 어떤 언론에 좀 나오잖아요.
친중, 그리고 민진당은 또 반중이고.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국민당이 친중일 리가 없죠. 예, 국민당이 어떻게 친중이겠어요. 공산당하고 싸웠는데.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영토 수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했던 당인데 어떻게 중국하고 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당이든 민진당이든 결국은 지금 현재 중국하고는 친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제 같은 중국 공산당이 그 국민당보다는 민진당을 더 싫어하느냐라고,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국민당은 그래도 독립을 하려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자기 대만이 예를 들면 따로 독립하거나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지. 왜 그러냐면 어차피 자기는 중국의 적통이고, 자기가 저 공산당이 지금 불법적으로 정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당이기 때문에 자기가 대만으로 독립한다는 생각 아예 안 하는 거죠. 자기는 지금 대만에 약간 피신이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민진당은 뭐냐면 그거 니네들 생각이고 국민당 생각이고 우리는 그냥 대만인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난 대만에서 태어나서 대만에서 쭉 살아왔는데 니네들이 갑자기 국민당 애들이 갑자기 대만으로 와서 니네들이 갑자기 그렇게 감나라 배추나라 하냐. 민진당은 대만에서 태어나서 대만에서 쭉 살고, 그리고 앞으로도 대만인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당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원래 국민당인데 미워야 되는데 공산당 입장에서 왜? 자기랑 싸웠으니까. 근데 국민당은 그래도 독립할 생각을 안 하니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게임도 안 되고 싸움도 안 되는 애들인데 본인들은 밖으로 그러니까 집을 나가려고 하지는 않는데, 이 민진당 애들은 자꾸 이제 집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공산당 입장에서는 미운 거예요. 왜? 이건 아예 그냥 밥상을 뒤엎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민진당을 더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제일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트럼프가 내년에 이제 당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유력하다고 자꾸 나오고, 벌써 지금 초반부터 기세가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당선이 지금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에서 만약에 당선이 되면 제일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당선 축하 전화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라이칭더가 할 거란 말이에요. 당선되고 나서 다음날 이제 차이잉원이 했던 것처럼 2016년 12월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당선인 축하 전화를 했어요, 차이잉원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참 머리가 용이지도 않은 사람들인 거지. 그 지금 이제 트럼프가 또 이제 이번에 되면은 이제 8년 만에 축하 전화를 또 받겠지. 그러면 이제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중국은 또 난리 나는 겁니다. 그 전화가 이제 결국은 트럼프가 대중 선전포고라는 바로 그런 전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라는 존재는 이제 사실은 이 사람도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고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제 그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 개념의 첫 번째가 profit. 그러니까 이해득실이죠, 이해득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트럼프는 컨트롤이 상당히 쉬운 사람이에요. 돈으로 해결하면 돼. 돈으로. 그러니까 한국은 돈이 많잖아요, 지금. 어쨌든 물론 한 푼도 그냥 없이 쓸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돈이 많은 상황에서 트럼프를 굳이 이렇게 막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예를 들면 방위비 그 분담도 그 몇 푼 안 돼, 솔직히. 물론 그것도 안 쓰던 돈을 쓰려면 아깝긴 하지만, 만약에 그 돈을 써서 트럼프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만 있다면, 트럼프한테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가 있다면, 예를 들면 핵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물론 좀 어렵겠지만, 북한이 계속 저렇게 비핵화를 쌓아대고, 전술핵 같은 거 장난치고 계속 이렇게 하면은 트럼프도 귀찮거든. 그럼 대한민국 방위는 니네들이 책임져. 돈 좀 주고 그럼 우리 미국 핵무기 너희한테 팔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핵확산 이제 방지 조약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미국의 뭐 암묵적인 무기로 지금 뭐 핵무기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 뭐 한둘입니까? 예, 뭐 인도하고 파키스탄도 마찬가지고, 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뭐 북한도 가지고 있잖아요. 북한도 어쨌든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미국이 어떻게든 간에 그거를 뭐 용인을 안 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경제적 제재가 없어야 되겠지. 경제적 제재가 없어야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핵무장까지 얘기하기 뭐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생각했을 때 중국 공산당은 거의 이제 대만 민진당하고는 거의 이제 완전 불구대천의 원수 상황으로 돌입을 할 거고, 트럼프는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중국을 더욱더 봉쇄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한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넘길 것이다. 뭐 정말 대국으로서 참기 힘든 모멸감도 줄 거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대한민국도 사실 아직도 보수 정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심기를 거스리는 짓을 좀 하겠죠, 우리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동북아 정세가 대만 포함해서 중국한테 녹록치가 않아 지금. 예, 트럼프까지 여기서 당선이 돼버리면 정말 녹록치가 않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예. 물론 이제 북한이 뭐 김정은이가 이제 트럼프가 되면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돼봐야 알아요. 예, 바이든이 지금 뭐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뭐 김정은하고 얘기가 잘 되네 마네 그런 얘기 하지만 그것도 돼봐야 합니다. 예.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또 틀려. 왜냐면 이게 지금 뭐 핵무기를 너무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된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굳이 뭐 이렇게 한국하고 척져가면서 북한하고 이렇게 뭘 할 필요도 없고, 또 이제 사실은 러시아라는 국가 자체가 상당히 그 속을 알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에 덮어놓고 러시아를 믿고 뭘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중국 공산당은 민진당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경기를 할 것이고, 그 경기하는 이유는 중국에 대해서 독립하겠다, 이런 생각을 더더욱 확고히 가지고, 또 재밌는 건 라이친더 이 사람이 대한민국 따지면 약간 안철수 같은 사람이야. 얼굴도 약간 안철수처럼 생겼죠. 예, 의사 출신에다가 본인이 생긴 것도 약간 좀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얼굴도 그렇고 씩 웃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똘끼가 있다 그래. 똘끼에 라이친더. 그래서 말하는 것도 벌써 상당히 좀 공격적이에요. 시진핑 정부 안 무섭다. 그래서 옛날에 후진타오 때가 더 무섭다. 왜? 그때는 차라리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 뭔 짓 하는지 모르는데, 시진핑은 겉으로 지금 근육 자랑하는데 힘 자랑하는데 뭐가 무섭냐. 어차피 앞에서 저렇게 막 어떻게 할지 다 보여주고 있는데. 우린 더 미국한테 돈도 많으니까 반도체 팔아서 TSMC 돈 엄청나게 벌어들이니까 그 돈으로 우리는 미국한테 무기 더 사겠다. 아예 그냥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라이친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힘든 사람입니다. 힘든 사람이에요. 벌써부터 상당히 중국을 막 거의 공격적으로 상당히 심리적으로 막 갈구고 있어요. 중국을.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 시진핑은 이래저래로 모양이 빠진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는 왜 힘드냐면 이 이해타산으로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있지 않는 이념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떤 헛가오시를 중요시 여기죠. 헛가오시. 그 헛가오시가 이제 무너지는 거야. 그런 걸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나라 경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시진핑도 너무 공산주의로 흘러가다 보니까 등소평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본주의로 상당히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이 잘 됐는데 갑자기 다시 또 옛날로 복구하려고 하니까 마오쩌둥처럼 복구하려고 하니까 중국이 좀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만 민진당이 일단 라이칭더가 된 거는 중국한테 상당히 속 시끄러운 일이 많이 벌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도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뭐 보조를 맞출 거고, 트럼프도 거기에 보조를 맞출 거고, 다들 어떻게 보면은 그냥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뭐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미래 예측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복잡할 거고, 근데 그 복잡한 것이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중국이 복잡한 거. 중국 배터리 산업도 배터리 산업이지만 중국 반도체든 뭐든
중국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앞으로 싹 다 봉쇄될 거기 때문에 중국이 뭐 어려우면 우린 좋은 거죠, 솔직히. 예. 중국하고 이제 같이 갈 것도 없고, 이래저래 뭐 시장도 많이 좁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만 민진당이 이제 뭐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고 뭐 친중인 국민당은 뭐 관계가 좋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 이것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국민당도 계속 안 좋다. 근데 국민당은 본인이 이제 본토 수복의 의지를 어쨌든 강령으로 갖고 있었던 당이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판을 깨는 당은 아니었고, 다만 대만 민진당은 판을 깨는 당이기 때문에 이제 싫어했다는 거. 그리고 대만 민진당의 라이 칭도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더 똘기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 그래서 시진핑을 상당히 괴롭힐 거라는 거. 그리고 올해 이제 12월에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대만 라이 칭도가 전화해가지고 또 축하 전화하고 이러면 그 전화 받고 이러면 완전히 또 미쳐버리는 거죠, 시진핑이. 예, 그러면서 중국은 정말 계속 모양이 빠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중국은 2024년 내내도 그렇고 2025년, 6년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산업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힘들어지면 그러면 그만큼 한국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한국 경쟁사죠. 중국에 대해서 한국 기업 가지고 있는 경쟁 기업들이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예, 물론 뭐 트럼프라는 어떤 또 변수가 있는데 이미 한번 겪었던 사람이라 뭐 그걸 굳이 뭐 그리고 어차피 이제 미국은 법으로 2번 이상 못해. 우리나라 지자체 선거처럼 이렇게 연임으로 3임 3번 못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2번은 못해.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번에 마지막이에요. 예, 거기서 또 연임을 못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이제 4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랬든 저랬든 간에 겪어봤던 사람이라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대만 어떤 정세 이런 것들은 한국의 어떤 뭐 금융개혁당도 그렇고 박수영 작가께서도 그렇고 중국에 대해서는 썩 그렇게 우리가 좋게 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예의주시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좀 날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뭐 싸운다는 개념보다 중국이 어떻든 간에 우리한테 뭔가 득이 보다는 실이 되는 국가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분석적으로 중국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